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공식입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공식이 쭉 쓰일 겁니다. 보시죠. 일단은 recognize R을 따서 이 감지 시간을 T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m/s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경우를 생각하면 10TR 더하기 이 감속하면서 움직였던 거리를 더해줄 때 13m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공식이 꽤나 효력을 발할 겁니다. 일단 이후에 멈추니까 이건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EAS는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는데, 따라서 S는 2A분의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A도 모르고요. 근데 V0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너스 될 거니까 좀 없앨까요? 그러면 처음에 V0가 10m/s인 경우죠,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제 2A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50이 되겠죠. 한 녀석이 이제 13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20m/s로 왔던 경우에 20TR에다가 이제 이 공식에서 A는 모르고 이 V0가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00이 됩니다. 200이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A분의 200입니다. 한 녀석이 이제 36이네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지금 알고 싶은 문자가 2개가 있고 식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연립방 정식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20TR은 A분의 100 플러스 2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이제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A분의 100 마이너스 A분의 200 더하기 26은 36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을 A로 나눈 값이 10이다 라는 것이고 A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값인 게 감속이니까 가속도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을 먼저 구했네요. 2번의 답은 일단은 마이너스 10m/제곱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1번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입해보죠. A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이 값은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이걸 또 이항해주면 8은 10분의 10 곱하기 TR이 되겠죠. TR은 10분의 8 0.8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도 구했습니다. 그럼 3번 보실까요? 이 자동차가 30m/s의 속도로 달린다면 정지거리는 몇 미터인가? 지금 여기서도 또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30TR 그리고 그러니까 S는 2A분의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V가 이제 30인 거죠, V0가. 그러면 마이너스 450분의 이제 A 이렇게 할 수 있고, A가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플러스 45 플러스 45 해주면 되겠죠. 이 녀석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이 TR이 10분의 8이었으니까 1, 3, 8, 3, 24. 그럼 24 더하기 45죠. 그럼 69네요. 69. 그러면 69m입니다. 이게 3번의 정답이 됩니다. 22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100m인 열차의 앞이 역의 한 지점 5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서 직선철로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출발하여 20초 후에 열차의 앞이 철교의 한 끝 A를 지나기 시작하여 20초 후에 열차의 끝이 철교의 다른 끝 B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지금 여기를 출발 지점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역의 한 지점 5를 정지 상태에서 이 앞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열차고요. 이제 이게 100m입니다. 그렇겠죠? 100m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안 보이네요. 100m 다시 쓸게요. 100m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철로 이제 철교 제가 아시는 선생님 중에 철자 교자 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있으면 출발해서 20초 후에
열차의 앞이 철교의 한 끝 A를 지난답니다. 그럼 여기 이제 A, 여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를 지나기 시작하여서 20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초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차의 끝이 철교의 다른 끝 B를 20m/s의 속력으로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A, B 일단 상황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B를 뒷부분이 통과하는 시점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이 AB에다가 100을 더한 값이죠. 그러면 이제 개념이 들어와야겠네요. 이 A라는 가속도의 개념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0s, 20초만큼 갔으니까 20a만큼의 v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ab 플러스 100만큼의 거리를 주행을 했는데, 나갈 때 v가 20m/s였네요. 그럼 여기서 그 유명한 그 EAS 공식을 사용합시다. E 곱하기 A 곱하기 AB 플러스 100은 V0, V제곱에 20이죠? 400 마이너스 20A네요. 제곱. 이 값과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갈 때까지 20초가 걸렸죠. 그렇다는 건 지금 2분의 1 A 20의 제곱 더하기 20 곱하기 여기서 처음에 20A였죠. 20A였죠. 20A 한 녀석이 이제 이걸 거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AB 플러스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AB라는 값을 이 A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거는 400이니까 200A 더하기 400A 마이너스 100이 이제 AB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의 값은 600A가 되겠죠. 그러면 2A 곱하기 A 곱하기 600A가 400 마이너스 400A의 제곱입니다. 한번 쭉 해주시면 이거는 1200A의 제곱이고 400 마이너스 400A의 제곱입니다. 그럼 1600A의 제곱은 400이고 두 개 없애주고 A의 제곱은 이제 4분의 1이니까 A가 이제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는 아니죠. 이쪽으로 가니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이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는 2분의 1이 정답이고요. 이제 이 5A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A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AS는 일단은 뭐 대입하시면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V 제곱 100 마이너스 V 제로는 0이었으니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없애주고요. 그럼 따라서 S는 100. 따라서 100m입니다. 100m가 2번의 답이 되고, 이 철교의 길이는 뭐 몇 미터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AB의 값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A 값이 뭐였죠? 2분의 1이었죠. 그럼 이거 100이고 이거 200입니다. 여기 100 빼주니까 200. 이 AB는 200이 되겠네요. 아니, AB가 200이 되는 게 아니죠. 네, 맞네요. AB가 200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00m가 됩니다. 이제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직선상에서 자동차 A가 출발하는 순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 B가 A를 앞질러 나갔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10
20, 30 이렇게 있고요. 시간이고 10, 15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31대 A가 15고요. 또 B 10입니다. 쭉 가네요. 이게 속도죠. 이게 시간이고 단위는 세크네요. 속도는 뭐 미터 퍼 세크이겠고요. 자, 봅시다. 1번.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B는 A보다 몇 미터 앞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직선상에서 자동차 A가 출발하는 순간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B가 A를 앞질러 나간 거죠. 그 앞질러 나간 순간을 또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1번부터 구해야겠죠.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는 딱 보시면은 이제 20초 지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20초 지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B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볼까요? B의 변이 쭉 보니까 얘는 200이네요. 미터고, 이제 A 같은 경우엔 딱 반이네. 100m. 빼주면 100m 나오겠네요. 그럼 2번이 정답입니다. 1에는 2번이 정답이고, 2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A가 출발한 후 몇 초 만에 B를 앞지를 수 있는가? 이 앞지른다라는 걸 또 묻고 있는데, 사실 넓이만 비교해보면 충분합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100만큼의 거리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윗부분의 넓이가 딱 100이 되어주면 딱 그 순간이 이제 앞지른다, 그때 시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만큼이 10이고 이만큼이 5기 때문에 여기를 25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00만큼을 더 앞질러야 되기 때문에 75만큼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5만큼이었죠. 이걸 75로 나눠주면 1하고 5 해주니까 15초를 더 가야겠네요. 30초에서 15초 더 간다는 것은 45초라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은 45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A가 50초 동안 달릴 때 그동안 평균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동차 A가 50초 동안 달린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얘가 움직인 변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30초 때까지는 30이고 여기 높이가 15죠. 그러면 15 하니까 225 일단 가고, 거기에다가 30부터 50초니까 20이 되네요. 20 곱하기 15 하니까 3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50초 만에 해낸다 라고 하죠.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10.5m per sec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0.5m per sec입니다. 24번 보시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속도 V로 등속 운동하던 자동차가 폭 S인 횡단보도에서 거리 D만큼 못 미친 지점에 왔을 때 신호가 노란색으로 변화했다. 단 자동차 길이는 무시하고 신호등의 노란색 점등 시간은 T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지가 넘어왔으니까 다음 영상은 24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바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 노트에다가 막 정신없이 필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칠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 정리 스타일을 완성을 해서 안정적인 문제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V로 등속 운동하던 자동차가 폭 S인 횡단보도에서 거리 D만큼 못 미친 지점에 왔을 때 신호가 노란색으로 변화했다. 자동차의 길이는 0이고 신호등 노란색, 점등 시간은 T초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1번 봅시다. 이때 차를 A1 미터 퍼 제곱초로 가속시켜 신호가 빨간색이 되기 전에
횡단보도 건너기 위한 최애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식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먼저 그려봅시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 지금 D만큼 못 미친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이 되겠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폭은 S라고 했나요? 네, S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위한 조건인데 일단 자동차의 폭은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거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점등시간 노란색 신호의 점등시간은 t초이기 때문에 이 t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는 d 플러스 s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2분의 1 또한 가속도는 a1이죠. t 여기서는 스몰이 아니죠. 라지네요. t 제곱하고 여기에다가 원래 가고 있었던 속도 v가 있고 t가 있죠. 이 녀석이 어떤 녀석보다 커야 되냐 하니까 d 플러스 s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at1이죠. at 제곱은 d 플러스 s 마이너스 vt 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따라서 이제 a1은 t 제곱 2 d 플러스 s 마이너스 vt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1번의 정답이 됩니다. 2번 봅시다. 차를 A2만큼으로 감속시켜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 정지하기 위한 조건식을 나타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상황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감속을 시키고 있죠. 2분의 1 그냥 감속도를 A2라고 했기 때문에 A2 그리고 T제곱 이렇게 합시다. 거기에다가 똑같이 V, T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작아야 되는데요. 이제 D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2분의 1 작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D-VT 따라서 A2는 2D-VT 거 닫고 T제곱 이러한 결과를 만족시켜야 할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 이것이 2번의 정답입니다. 25번 가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빗면 위에 5점에서 빗면을 따라 초속도 3.2m/s로 물체를 밀어 올렸더니 일단은 상황을 좀 그릴게요. 밀어 올렸더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점 O고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지금 여기서 3.2m/s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점 O를 출발한 지 5초 후 빗면상의 B 지점을 4.8m/s의 속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이만큼으로 현재 mg sin 세타 만큼의 힘을 받고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이 질량이 m이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이쪽으로 m분의 mg sin 세타만큼의 가속도 그러니까 g sin 세타만큼의 가속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초속도 3.2m/s로 여기로 가다가 5초 후 지금 여기를 다시 이쪽으로 4.8m/s의 속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 g sin 세타에 이제 t 제곱 해줘야겠죠. t 제곱 플러스
3.2 t 한 값이 이제 현재 B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t라는 값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5초라고 지어져 있죠. 5초. 그러면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g. 근데 g가 현재 주어져 있지가 않네요. 뭐 그럼 9.8로 해야겠죠. 네,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B 지점을 4.8m/s의 속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일단 이것을 1이라고 할게요. 1식이고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게 관건이죠. 이것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일단 g라고 쓸게요. g 사인 세타 하고 이제 5초였죠. t는 나중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3.2 더한 값이 이제 마이너스 4.8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려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 사인 세타 t는 8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g는 9.8이고 이 t는 5라는 값을 가졌죠. 그럼 49네요. 49 사인 세타는 8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49분의 8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여기에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9 곱하기 49분의 8 곱하기 25 더하기 16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해주시면 1 되고 10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25에다 16 더해주는 거죠. 1, 5 해주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구해놨고요. 이제 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A점에 도달하는가? 일단 A점에 도달한다는 건 V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V값이 0이 된다는 건 여기서 3.2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한 개 곱하기 T를 해줘야겠죠. T 한 개 이제 0이 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해놨었습니다. 사인 세타가 49분의 8이었네요. 그죠? 49분의 8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고 이게 9.8임을 이용을 하면 (3.2) 마이너스 9.8 곱하기 49분의 8 곱하기 이제 t가 0이 되는 거고요. 아까 구했다시피 여기를 1이라고 하고 5라고 하면 되겠네요. 1, 5로 해주시면 3.2 마이너스 5분의 8 t가 0이 됩니다. 그러면 3.2는 5분의 8t 1, 0.4 그래서 2가 t가 되겠네요. 따라서 t는 2초,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초입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OA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 일단은 t가 2초인 걸 알면 바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대입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2분의 1 AT제곱 2분의 1 G 사인 세타 T의 제곱 플러스 3.2 T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T가 2초니까 4, 그럼 2G 사인 세타 더하기 6.4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g 사인 세타는 9.8 곱하기 49분의 8이죠. 그럼 5분의 8이죠. 근데 여기 2를 곱해주면 16이고 이게 아마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랫방향이죠. 이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3.2가 됩니다. 따라서 OA 사이의 거리는 3.2m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것이 2의 정답이죠. 정답으로 따라 4번이고요. B점까지의 변이와 5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거리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구해놨던 이 마이너스 4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이제 그 아랫방향으로 4m만큼의 변이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초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OA 사이의 거리가 3.2m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왕복했을 때 6.4m 같겠죠. 거기다 4m 더해주면 되니까 10.4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아래로 4m의 변이와 10.4m의 이동거리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26번 가보겠습니다. 26번 보시면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거리 s를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후 이때의 나중 속력 v를 유지하며 거리 s만큼을 더 이동하였다. 이동한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거리 s를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때 v를 구하라는 건데 일단 v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이 공식이 써야겠죠. 일단은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이거 0입니다. 그러면 거리 s를 이제 구해야 할 텐데 일단 v를 알아야겠죠. v는 루트 2as입니다. 또한 이게 나중 속력인데요. 이만큼을 유지하면서 거리 s만큼을 더 이동했다고 합니다. 거리 s만큼을 더 이동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움직인 s가 있었기 때문에 총 2s만큼의 거리를 움직인 게 됩니다. 움직였고 이제 이때 시간을 총 구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구해보면 일단은 처음에 가속하는 그 시점에서의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at제곱은 s가 되는 것이죠. t제곱은 a분의 2s가 되고 t는 루트 a분의 2s가 됩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여기에다가 그 이후에 등속도 운동했을 때의 시간도 구해야 할 텐데 일단 아까 구해놨던 이게 있었죠. 이거만큼으로 s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루트 2as를 이제 s에다 이제 나눗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t1이라면 이게 t2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t1 더하기 t2분의 2s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해보면 루트 2as분의 s 더하기 루트 a분의 2s를 이제 2s를 나눗셈 시켜버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s 없애주면 그 루트 s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루트 2a분의 s 더하기 루트 a분의 2s 한 걸 갖다가 이제 2s로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2s를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3분의 2 루트 2as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그래프는 직선 운동을 하는 자전거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속력은 V는 루트 144 마이너스 t 제곱으로 표현된다. 단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뭐 일단 이걸 딱 보시면 이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보시면 V는 루트 144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제곱 뭐 원의 방정식의 일부인 거죠. V제곱 더하기 T제곱은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12초 동안 자전거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금 이 4분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녀석의 변이를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선 운동하고 계속 플러스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서는 뭐 변이하고 이동 거리를 뭐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직선 운동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 전체 원의 넓이는 12의 제곱 곱하기 파이 겠는데 이게 4분의 1 원이니까 곱해주시면 이제 파이를 3.14로 계산하기로 했죠. 곱하기 1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3.14를 계산해야 하고요. 이 녀석을 계산하시다 보시면 113.0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묻는 건 12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12로 시원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미터죠, 단위는, 원래 단위는. 이것을 12세크로 나눠주니까 이것을 해주시면 9.24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이게 1번의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12초 동안 자전거의 평균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평균 가속도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였죠?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m/s만큼의 변속이 생기고 이걸 12초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m 퍼 제곱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8번 보시겠습니다. 직선선로 위를 일정한 가속도 A로 달리는 열차가 있다. 이 열차의 앞부분이 A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가 V1이고 열차 끝부분이 A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V2였다. 1번 이 열차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런 건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편합니다. 일단은 이 열차의 길이를 한번 L이라고 해보죠. 이 녀석이 이 앞부분이 이 지점을 통과할 때는 V1이었고 뒷부분이 A지점을 통과할 때는 V2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일단 가속도가 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2AL은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라는 공식이죠. 따라서 여기서 L 값은 바로 2A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열차의 중앙 부분이 A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간이 A지점을 통과한다는 건 2분의 L만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을 그냥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LA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고 따라서 V는 루트 AL 플러스 V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위에서 구해놨다시피 이제 AL은 쭉 해주면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주면 V는 루트 2A분의 죄송합니다. 그냥 2분의네요. 2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은 루트 2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2번의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열차가 A지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은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적이고 간단하고 좀 무식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선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그리고 A t 제곱 플러스 V1 t는 저희가 움직였던 그 거리를 이제 L이라고 미리 구해놨었죠. 이 A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AT 제곱 플러스 2V1 T2는 이제 바로 옮겨줄게요. 이항 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식이 도출이 됐으면 이제 바로 근해 공식을 사용해 봅시다. 2a분의 샤프심 좀 갈고 올게요. 네, 갈고 왔습니다. 2a분의 바로 쓸게요. 2v1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하지 않았네요. 여기 t2가 아니라 그냥 t네. 루트 4v1의 제곱 해주고 이 a에 곱해주면 바로 나오죠. 그러면 해주니까 플러스 4v2의 제곱 마이너스 4v1의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이제 t는 2a분의 마이너스 2v1 플러스 마이너스 2v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이것은 a분의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약간의 장난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t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겠죠. 근데 v하고 v2 다 플러스고 이제 a도 플러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녀석을 플러스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t는 a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네, 72km/h로 달리고 있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로 개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마이너스 10m/제곱초의 가속도로 운동하였다. 개를 본 순간부터 자동차는 24m를 더 이동한 다음 정지했다면 이 자동차가 직선 운동하였을 때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반응 시간의 정의는 저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바이죠. 이 문제는 아까 풀었던 그 문제의 약간 하위 호환 정도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런 거 보시면 여기는 미터 퍼 세크 단위인데 여기는 왜 킬로미터 퍼 아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단위를 미리 바꿔놔야지 앞으로 계산이 편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요? 72km/h 이런 건 바로 20m/s라고 외우셔도 되지만 외우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나중에 계산하기 참 귀찮아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죠. 공 2개 없어지고 해서 1, 20 해주시면 20m/s다 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마이너스 10m/제곱초의 가속도로 운동했는데, 이제 여기서 반응 시간을 T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식을 셀 수 있죠. 20 TR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일단 플러스 2분의 1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하고 여기에서 24m를 이동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공식 쓰지 말고 원래 있는 AS 공식 쓰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중 속도는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V0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20이었죠. 20이었는데 이제 제곱 치워주면 마이너스 400이고, 이것이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S가 됩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0일 테니까 S는 2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바로 20 더해줄까요? 한 녀석이 24m로 움직였다. 따라서 4는 20TR이고요. 이제 바로 20분의 4로 만들어주면 T는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0.2초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보시겠습니다. 산을 통과하는 직선 터널의 길이는 50m이다. 자전거를 탄 사람이 0.2m/제곱초의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하면서 이 터널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에 속도가 4m/s이면 터널을 나올 때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거 전형적인 그 공식을 사용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의 가속도가 다 주어져 있고요. 0.2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길이가 50m라고 합니다. 그러면 터널을 들어가는 순간의 속도가 4m/제곱초였으니까 여기서 4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v,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걸 v로 두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를 잘 풀어주시면 이거 100에다가 뭐 5분의 1 곱해주면 당연히 20 나오겠죠. 20에다가 16을 더해준 값이 v 제곱이고 v는 이제 66에 36이니까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공식 한 번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31번 보시겠습니다. 24m/s로 달리던 자동차 A와 20m/s로 달리던 자동차 B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아 일정하게 감속되어 자동차 A는 4초 만에 B는 5초 만에 정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A와 B의 가속도는 각각 얼마인가가 1번의 물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엔 간단한 공식을 쓸 수 있죠. AT 플러스 V0가 이제 결국에는 V였죠. 근데 여기서 이후에 속도 정지됐으니까 이게 0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공식만 쓱 써주면 되는데, 일단 A의 경우 보겠습니다. 대문자 A네요. 자동차 A. 자동차 A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은 V0와 24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A는 4초 만에 정지했기 때문에 A 곱하기 4 한 것이 0이죠. 뭐 바로 A는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런 거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B는 원래 속도가 20이었네요. 20이었는데 거기다 A에서 5초 만에 정지를 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1번의 정답이 되고요. 2번 보시겠습니다.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아지는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지 몇 초인가? 일단 이 A 값을 구해둔 이상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0이 아니겠죠? 0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 같아지는 때는 브레이크, 같아지는 때 그때를 묻는 거죠. 여기다가 A를 그대로, 일단 A의 식을 하나 적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제 24가 되는 거죠. 이게 V가 되는 것이고, 이 B 같은 경우엔 이제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20은 V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때를 이 친구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등호만 써주면 됩니다. 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0. 그러면 이 t는 4가 되네요. 따라서 t는 2다. 그래서 2초 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어느 차가 몇 미터 더 멀리 이동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또 그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AS 공식. 일단 A의 경우를 보면 이 A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이 녀석의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6이었죠. 곱하기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SA라고 하겠습니다. SA는 이제 V0가 0이고, V가 0이고 V0가 24기 때문에 마이너스 24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엔 2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4였고요. 이제 이동거리를 SB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이었죠. 적어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그냥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24의 제곱은 576이고 26의 제곱은 676이다. 이 정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계산하실 때 편합니다. 이건 400이죠. 그러면은 이건 8SB가 400인 것이고, 그리고 SA가 이제 12분의 576이 되죠.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48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이제 SB가 50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뭐 B가 2m 더 멀리 이동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4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B가 A와 같은 가속도로 감속된다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B가 일단 여기 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값을 마이너스 6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B의 식이 이렇게 바뀐 건데, 이제 정지할 때까지니까 이제 0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6t가 뭐 20 해서
t가 3분의 10이다. 3분의 10초 걸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32번 가보겠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가 그래프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죠. 뭐 중요한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6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9네요. 이제 이런 그래프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속도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3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를 딱 보시면 3분의 6, 그러니까 2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번 답은 2m/제곱초가 됩니다. 2번, 처음부터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평균 속력을 묻고 있죠. 그럼 일단 여기에 넓이를 그냥 무작정 더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5고 6이죠. 6고 30 한 다음에 나눠주면 15 나오고, 여기 3이니까 3, 9, 3, 27 27이죠. 거기다 2로 나눠주면 2분의 27이겠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딱 더해주시면 2분의 30 더하기 27 2분의 57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니까 이걸 8로 나눠줘야겠죠. 해주니까 16분의 뭐 57 m/제곱초겠네요. 아니 m/s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게 2번의 정답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8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여기서는 15만큼 변이를 생각해주면 되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27 해주시면은 2분의 3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만큼 변이가 생긴 것이고, 이거 8로 나눠주면 되죠. 8로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 16분의 3 m/s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16분의 3 m/s입니다. 이제 33번 가시겠습니다. 33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어떤 자동차의 속력이 그림과 같이 10m/s에서 20m/s로 변화했다. 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 그림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Q가 있고 P가 있고 R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0이고요 30m 30m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는 10m/s였고, 여기서는 모르고요, 여기서는 20m/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물음표라고 돼 있는데, 이 물음표라고 돼 있다는 건 뭐 언젠가 구해라 뭐 이런 소리겠죠.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을 구해봅시다. 이 녀석을 딱 구하려면 그럼 가속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이제 여기서 공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2 곱하기 a 곱하기 거리가 60m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제 400 마이너스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300은 120a니까 a는 120분의 300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은 2분의 5가 됩니다. 일단 뭐 가속도를 쭉 구해 주셨죠. 그럼 이제 이것만 이제 쭉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30m라는 걸 이용하고, 여기에서의 v를 이제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30은 v의 제곱 마이너스 100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딱딱 해주시고, 그러면 250은 v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뭐 v는 바로 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못했네요. 50이 아니죠 절대. 이런 말도 안 돼. 루트 250이다 알 수가 있겠죠. 이거 뭐 5루트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2500 아닙니다. 이런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구해봅시다. 가속도의 크기는 2.5m/j 제곱초이다. 구해놨더니 맞네요. 기억은 옳은 보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 보시겠습니다. 점 Q를 지날 때 속도의 크기는 15m/s이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점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이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 무식한 공식 써줘도 되죠. 근데 그 공식 쓰지 말고, 그러니까 근해 공식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10 더하기 가속도 구해놓은 입장에서 2분의 5t는 20 이렇게만 써줘도 10은 2분의 5t고 P에서 R까지죠. 그러면 이제 2, 1, t는 4가 됩니다. 4초 걸리는데 3초 걸리는 건 절대 아니죠. 그 D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먹고 답은 1번이겠네요. 이제 34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과 운동의 법칙, 진짜의 시작이죠. 진짜가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1kg인 이제 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4N의 힘을 가하면서 6m 끌었을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6m 끌었다고 했으니까 6m 이렇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속도 구하라는 게 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질량이 1kg죠. 1kg이죠. 근데 이거 4N입니다. 그럼 F는 MA 공식 그대로 써줘서 A는 N분의 F 보시면 1kg 분의 4N 이렇게 해서 4m/제곱초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이만큼으로 현재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6m를 끌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또 EAS 공식 써주시면 되는데 2 곱하기 4 곱하기 S가 6이죠. 이것이 V의 제곱. 이후의 속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V로 두고 처음에 4니까 16 이렇게 해주시면 4, 2, 8, 6에 48 더하기 16은 V의 제곱이다. 이것은 64가 될 것이고 V는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8m/s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5번 가보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 ABC가 각각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입니다. 그리고 이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이 이제 F만큼을 끈다고 하네요. 그래서 M, 2M, 3M이고 용수철 상수가 K1, K2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찰은 없고요. 물체 C에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물체 개로 파악하시는 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전체의 가속도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 이 녀석 전체의 질량은 6m입니다. 그럼 A는 N분의 F이기 때문에 6N분의 F, 얘도 6N분의 F로 가고 있고요. 얘도 현재 6N분의 F로 가고 있고 이 녀석도 현재 6N분의 F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이 녀석들이 자신이 받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엔 딱 이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을 딱 고려를 했을 때 그럼 F는 M이니까 이거 두 개만 곱해주면 지금 A라는 녀석은 6분의 F만큼의 힘을 이 녀석한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힘은 없죠. 맨 뒤니까요. 그리고 이제 B가 받는 이제 K2에 걸리는 힘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경우 같은 경우엔 얘도 똑같이 6N분의 F만큼으로 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B가 이 K2, 이 B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B만? 네, B만. 네, 그러면 3분의 F만큼의 힘을 받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K2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얘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얘는. 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걸 하나의 물체계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원래 설명하던 방식으로 설명하려면 여기 얘만 봤을 때 이만큼의 힘에다가 지금 얘까지 더하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6분의 F라서
다 더해줘야 한다. 따라서 뭐 2분의 F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의 물체계로 보셔서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3m이죠. 3m만큼을 이제 이만큼으로 가속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6m분의 F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1, 2분의 F다. 그러면서 2분의 F만큼에 걸린다. 이제 B가 받는 게 아니라 B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A하고 B는 그 녀석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용수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 이만큼의 힘이 걸리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공식을 써줄 수 있죠. 일단 늘어난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후크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k1x 2분의 f는 k2x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k2분의 k1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거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분의 f 이제 변변 나눠주시면 k2x분의 k1x고 이거 쑥쑥 없애주시면 k2분의 k1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ff 없어질 거고요. 그럼 6분의 1 곱하기 2는 k2분의 k1은 3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우면서도 계산이 좀 귀찮은 녀석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을 향하여 직선 운동하고 있다. 물체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일정한 속도 v로 운동하다가 일단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이고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v만큼으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지면을 지난 후 여기 마찰이 있네요. 여기선 마찰이 있는 지면을 지난 후 여기 길이가 L이고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 다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뮤는 0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용수철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물체와 마찰이 있는 면 사이의 운동 마찰 개수는 뭐 뮤라고 합니다. 뮤로 일정하고 용수철 상수는 K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의 압축된 길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단 중력속도는 g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대 압축 길이를 그냥 단순히 x라고 해볼까요? 일단 x를 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에너지 개념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은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질량 m이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찰을 하면서 에너지를 쭉 소비를 하겠죠. 일단 수직 항력은 mg일 겁니다. 거기다가 뮤를 곱해주면 이제 마찰력이 나오겠죠. 근데 그만큼의 마찰력을 받으면서 L만큼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만큼의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mg, 뮤, L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그때 에너지가 딱 여기 나왔을 때 이 녀석의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마찰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여기까지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제 최대 압축됐을 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또 후크의 법칙에서 이제 적분한 형태인 에너지 공식을 써주시면 2분의 k 뭐 이제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2씩 곱해주면 되겠네요. mv 지금 마이너스 2mg 뮤 l 하고 이것을 이제 k로 나눠준 값에다가 루트를 쫙 씌워주시면 이제 x가 나옵니다. 네, 이것이 정답이고 뭐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m으로 묶으시면 잘 나오겠습니다. 37번 보시겠습니다. 37번을 보시면 그림 나와 같이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A와 B의 각각의 1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니까 하니까 물체 A, B는 각각 2m/s 제곱, 5m/제곱초로 등가속도 운동하였다. 그림 다는 물체 A와 B를 함께 붙여 1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요. 저는 m/s 제곱 아니면 초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정상적인 명령 방법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
제곱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제곱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초제곱이 맞는 말이니까요. 근데 뭔가 제곱초라는 말이 좀 더 입에 잘 감겨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하고 나에서는 이 각각의 물체 A와 B의 질량을 구해라 라는 의도로 낸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가보시면 이 녀석이 A가 있고 2m/제곱초로 가고 있고 10N 가고 있습니다. 그럼 F는 M에 있어서 M은 이제 A분의 F 하시면 이제 뭐 A가 5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서도 B가 있고 이게 10N 이게 5m/제곱초 이렇게 가고 있죠. 뭐 또 A분의 F 쓰시면 이 녀석은 뭐 2kg이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의 상황을 볼까요? 다. 여기선 정말 뻔하게 A하고 B를 붙여서 7N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당연히 7kg이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1m/제곱초로 가속되고 있을 겁니다. 자, 뭐 이에 대해 옳은 설명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물체 A의 질량 대 B의 질량과 5대 2다. 네, 5대 2 맞습니다. 맞고요. 기억은 그래서 옳은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겠습니다. 다에서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m/제곱초이다. 맞죠? 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보시겠습니다. 다에서 물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뭐 5N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과관계에서 저는 결과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이 B라는 녀석은 딱 이 B라는 녀석만 봤을 때 2kg이죠. 근데 이게 1m/제곱초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은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일단은 2N의 힘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봤을 때 그럼 A한테 2N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틀립니다. 5N이 아니라 2N이 돼야죠. 디귿은 틀린 보기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8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저희 학교 시험에도 좀 변형돼서 나온 문제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 A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고 질량 스몰 m인 물체 B, 아까는 라지 m이었습니다. 질량이 스몰 m인 물체 B가 그림과 같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 F를 가해 운동하게 한다. 물체 A와 B 사이에 최대 정지 마찰 개수를 μ라고 할 때 B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가해 주어야 하는 힘 F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이 녀석이 라지 m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small m, 이 녀석을 B라는 물체고요. 중력 가속도 G, 중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F가 가고 있죠. 이 녀석의 정지 마찰 개수를 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의 이 중력보다 이 마찰력이 더 커야겠죠. 근데 여기서 수직항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 90도입니다. 90도네요. 그럼 여기서 수직항력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물체계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체계로 보시면 m 플러스 m을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가속도 먼저 구해야 돼요. a는 f가 되고 a는 따라서 a는 m 플러스 m분의 f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은 현재 질량이 스몰 m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녀석이 결국엔 수직항력이 됩니다. 그럼 이 수직항력이라는 녀석이 이제 마찰력, 정지 마찰력하고 같을 때가 아마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이게 수직항력이었으니까 μ를 곱해줘야겠죠. μ. 이게 mg와 같을 때 m 나눠주고요. 뭐 여기서 구하라는 게 힘 F의 최소값이었으니까 F는 뭐 이제 각각 해주시면 m 플러스 m g 뭐 이것을 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이 답이 됩니다. 제가 다한증이 있어요. 다한증이 있어서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지금
선풍이나 뭐 이런 걸 틀자니 계속 영상에 잡음이 잡혀서 웬만하면 안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잠깐만요. 네, 조금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자, 39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무게가 20N인 물체를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잡아당겼다. 당기는 힘 F를 점점 순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20N이 있고요. F 30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0N이 되는 순간에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 힘하고, 그러니까 마찰력을 이기려는 힘하고 정지 마찰력하고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 수직항력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그 순간에 이게 10N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수직항력을 구하려면 윗성분, Y축 성분을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뭐 이게 10N이니까 바로 사인으로 해주시면 뭐 5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현재 20N이었으니까 수직항력은 빼주면 이제 15N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정지마찰 계수 제가 그냥 뮤라고 임의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5 이제 뉴턴 만큼의 수직항력이 있고, 그냥 15라고 할게요. 단위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15 뮤, 이 값이 이제 정지 마찰력이 되고, 이거보다 현재 지금 이 X축 성분의 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10N에서 이제 코사인 30도 해주면 되니까 뭐 5√3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뮤는 뭐 눈으로 쓸까요? 뮤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마찰 개수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40번 가보겠습니다. 40번. 아까 부등호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입니다. 40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40kg인 물체 A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고, 그 위에 질량이 10kg인 물체 B가 놓여있다. 물체 A와 B 사이의 정지마찰 개수는 0.6, 운동마찰 개수는 0.4이다. 물체 B를 그림과 같이 100N의 힘으로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잡아당긴다. 중력과 속도는 10m/제곱초, 루트 3은 1.7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3번, 지금 여기서 1, 2, 3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번을 먼저 묻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학습시키려는 의도가 딱 드러납니다. 1번하고 2번을 먼저 구하면 3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일단 상황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녀석이 A입니다. 4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녀석은 이제 B라는 녀석이고 10kg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N 30도를 이루죠. 1번 보시겠습니다. 물체 B가 A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은 중력과 속도는 10m/제곱초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럼 얘는 지금 무게만 봤을 적에는 그 100N이지만 지금 여기서 사인 성분이 현재 50N이죠. 그러면 100N에다가 50N 빼주면 50N만큼의 수직항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물체 B는 A와 같이 움직이는가 또는 미끄러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딱 봐도 미끄러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계산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요. 굳이 계산해 보자면 현재 X축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얼마죠? 100N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면 되니까 50 루트 3N만큼의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정지마찰 개수, A와 B 사이의 정지마찰 개수는 0.6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직항력하고 딱 곱해줘 보니까 30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30N보다 50루트3N이 확실히 딱 봐도 크죠. 그러니까 이건 정지 마찰 개수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 마찰 개수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녀석은 당연히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물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는 마찰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허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이게 2번이고 미끄러진다. 2번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의 힘 교환 관계를 좀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건 아마 운동 마찰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수직 항력이 50N이고 운동 마찰 개수가 0.4기 때문에 현재 여기선 20N만큼의 힘이 서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려는 거 20N만큼으로 저지당하는 것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20N만큼 끌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현재 각각의 물체를 따로 그려보자면 이 물체 B는 이쪽으로 이 F를 통해서 받는 이 50 현재 방해받고 있는 게 20N만큼으로 방해받고 있고 현재 여기에 50 루트 3N만큼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좀 더 1.7로 바꿔서 계산할게요. 그리고 여기 A가 있는데 A는 뭐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추측 이쪽으로 끌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더 쉽겠네요. 이 A는 딱 봤을 때 이게 40kg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 A는 n분의 F 딱 쓰시면 그럼 2분의 1 미터/제곱초만큼의 가속도를 갖겠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체 A 같은 경우에 2분의 1 0.5 미터/제곱초인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분수로 쓰시면 좀 안 좋은 버릇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 그러나 분수로 쓰죠. 그리고 이제 B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은 루트 3을 1.7로 계산을 하시면 8.5, 8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85만큼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20N이니까 빼주면 뭐 65N으로 이렇게 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의 질량이 딱 보니까 10kg 쭉 나눠주시면 6.5m/제곱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의 가속도는 6.5m/제곱초가 됩니다. 네, 41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각 2kg, 1kg인 두 물체 A, B가 수평면 위에 쌓여 있다. 물체 A에 10N의 일정한 힘을 수평으로 가해 끌었더니 물체 B가 A 위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체 B가 A 위에서 미끄러지는 후 분리되는 순간까지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건 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봅시다. 상황을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녀석은 B고 이 녀석이 A이며 이 녀석이 1kg, 이 녀석이 2kg의 질량을 가지고 10N으로 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A, B 사이의 운동마찰 개수도 있고 수평면 사이의 운동마찰 개수도 존재합니다. 일단은 물체 B가 A 위에서 미끄러졌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끄러졌다는 건 일단 운동마찰 개수에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위로 받는 다른 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을 하나의 물체계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수직항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가속도는 10m/제곱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아래로 10N만큼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동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A하고 B 사이의 운동마찰 개수는 0.1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마찰력 1N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하고 B, 일단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직전까지니까요. 이 A가 여기로 받는 이제 운동 마찰력을 또 구해야 합니다. 1N이 좀 안 보이네요. 1N. 지금 여기는 합쳐서 3kg이고요.
그래서 수직 항력은 여기서 현재 30N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 마찰 개수가 0.2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분의 2 해주시면 6N. 현재 여기서는 6N만큼의 운동 마찰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N만큼의 힘을 얘가 가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A는 지금 B로부터 1N으로 저지당하고 있고, 또 A는 또 수평면으로부터 6N만큼으로 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A라는 녀석한테 가는 힘은 3N밖에 안 되는 거죠. 네, 7N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 A는 n분의 f이기 때문에 2분의 3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기억이라는 보기는 딱 봐도 틀린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물체 B의 수평면에 대한 가속도의 크기는 1m/제곱초이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딱 봐도 맞네요. 왜냐면 이쪽으로 1N의 힘만큼을 받고 있죠. 받고 있고 그 방향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현재 A는 n분의 F에 의해서 1분의 1 하면 1m/제곱초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보시겠습니다. 물체 B가 미끄러지는 동안 B가 받는 R자임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네,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끌리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하나 되게 간단하면서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R자임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이 이쪽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던 물체가 이쪽으로 힘을 조금씩 받아서 감속돼서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구간은 힘은 이쪽으로 맞지만 운동 방향은 이쪽이었죠. 네. 방금 제가 한 말을 오해하실까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도 42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낫겠네요. 책상이 이렇게 있고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물체 A가 있고 A의 질량은 2kg입니다. 이렇게 벗겨서 B 3kg입니다. 물체가 책상에 놓인 질량 2kg인 물체 A에 질량 3kg인 추 B를 실로 연결하여 매달았다. 이제 책상면과 물체 A 사이에 운동 마찰 개수 μk는 0.3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제곱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장력을 쭉 생각을 해주죠. 장력을 생각을 해주면 지금 이 녀석은 30N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력 30N을 받죠. 그러면 얘가 또 여기 T를 받고 있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수직 항력을 먼저 구해볼까요? 수직 항력은 20N입니다. 20N.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운동 마찰력은 20 곱하기 0.3이니까 6이 됩니다. 6N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하나 세우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가속도 A는 같을 겁니다. 따라서 3A는 초점이 안 맞네요. 3A는 30N에다가 T를 빼준 값이 되고요. 또 여기서는 2A는 이제 이쪽으로 가해주는 힘이 장력밖에 없었는데 여기 6N 빠지게 되니까 두 개의 식이 생기고 연립방정식을 쫙 풀어주시면 일단 두 개 더 해볼까요? A는 24가 되고 A는 5분의 24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물체 A의 가속도는 5분의 24니까 10분의 48이고 4.8 단위 m/제곱초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4.8 m/제곱초고요. 실의 장력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5분의 72는 30-t t는 5분의 150-72 해주시면은 78로 5로 나눈 값이다.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거 5로 나눠주시면 28, 5, 25, 15.6 이렇게 구하셔서 15.6N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체 A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0.6m 움직였을 때, 이거 넘기면 안 되겠네. 물체 A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0.6m 움직였을 때 A의 속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의 가속도를 이미 알고 있죠. A의 가속도는 5분의 24였습니다. 여기서 AS 공식도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0이었죠. 처음에는 안 움직였었는데 곱하기 2 곱하기 0.6m 움직였더니 V제곱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거를 잘 계산을 해주시면 V는 2.4가 나올 겁니다. 굳이 써드리자면 5분의 48 곱하기 10분의 6 해서 24 25분의 64 24 6 14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잠시만요. 칸이 25분의 144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 씌워주시면 5분의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2.4가 나온다 하는 거죠. 43번 가보겠습니다. 이 43번 같은 경우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면 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습성을 하나 알아냈는데, 저는 영상 찍는 사람들이 이 노트를 보면서 영상을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이 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휴대폰을 계속 보게 돼요. 찍는 휴대폰. 그게 좀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C고 이게 A입니다. 이 녀석의 질량은 3kg이고요. 또 이 녀석의 질량은 또 2kg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세 물체가 운동했는데, 일단 상식선 상에서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적어도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각각의 힘을 일단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중력 가속도가 10m/제곱초라 했으니까 30N 가해지고 있고, 이쪽으로 20N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장력을 고려하셔야 할 텐데요. 이쪽을 T1이라고 하고 또 이쪽을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전부 모두 이쪽으로 A만큼으로 가속되어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식을 3가지 정도, 4가지인가요? 3가지인가 세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 A를 좀 분석을 해보죠. A가 3kg인데 이게 A만큼의 가속도로 가속이 된다 한 다음에 30N에다가 T1만큼을 빼준 만큼의 힘으로 가속이 되는 거죠. 이제 B를 보시면 식이 3개 세워지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또 OA는 이제 결국엔 T1에다가 T2를 빼준 만큼으로 이만큼으로 가속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마찰 없네요. 마찰 있어도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뿐이죠. 제가 그래서 식이 4개인가 3개인가 걱정했었는데 상관없겠네요. 마찰력 있어도 식이 3개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또 C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EA는 T2-20이 됩니다. 이렇게 3개의 식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문자가 이제 다른 문자가 3개가 있고 이제 식도 3개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일단 T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30-3A죠. T2는 EA 플러스 20입니다. 그럼 OA는 30-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10이다. 따라서 10A는 10이 아니네요. 20.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고, 제가 계산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계산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휴대폰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5A는 30-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0이죠. 하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10이고 10a는 10이니까 a는 1이네요. a는 1입니다. 그래서 물체 A, 기억을 보시면 물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m/제곱초이다. 네, 맞습니다. A나 B나 C나 전부 다 1m/제곱초입니다. 그리고 니은 장력 1이 T1이 장력 T2보다 10N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직접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죠? T1 27이네요. T1 27이고 T2는 뭐 22입니다. 10N이 아니라 5N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을 보시면 세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질량이 세 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속도로 가속이 되면 격급이 다른 애들이 똑같은 걸로 가속이 된다는 거면 급이 같아지도록 각각의 힘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건 뭐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그래서 1번이 됩니다. 44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먼저 그려드릴게요. 일단 읽으면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와 연결된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4kg, 이게 10kg입니다. 30도만큼의 세타를 이루고 있고 이때 도르래의 질량과 마찰이 없다면 빗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개수는 대략 얼마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물체를 또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시면 일단은 여기서 각각의 T만큼의 장력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일단 이 두 개 또 가속도는 같겠죠. 또 이 녀석은 40N. 왜냐면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을 봤을 때 4a는 40-t라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녀석을 보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10kg이었죠? 10kg인가요? 맞네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으로 100N을 받고 있고 이제 여기 코사인 값을 곱해 주셔야만이 이제 이 녀석의 수직 항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수직 항력을 구하시면 100N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주시면 이제 뭐 50√3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1.73이라고 했죠? 일단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50√3만 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 마찰 개수를 뮤라고 하면 50√3 뮤만큼의 마찰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t에다가 그걸 빼줘야겠죠? 그걸 빼준 값이 있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 10이라는 녀석을 a만큼으로 가속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식을 다 세운 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식을 다 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일정한 속도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다. 제가 솔직히 문제를 좀 잘못 봤는데 네. 문제만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니까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t는 뭐 4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는 40. 뭐 그대로 보시면 40은 뭐 50√3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뮤는 50√3분의 40이고 잘 계산해 보시면 뭐 0.12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일단 영상은 44번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